안녕하세요. 임상현 소설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이전의 IMF 시대처럼 암울하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은 속에 형제섬을 연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응원합니다. 사회분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있던 K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던 것은 어쩌면 행운이었다. 불과 몇 년 전의 분위기만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회사를 간두던 사람이 같은 회사 안에서도 여기저기에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용케 살아남아 이제는 수습되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판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동안 채권 회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인정했다. 지난번 부도건도 당사자가 교모하게 사기를 저지르고 다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많은 부분을 회사가 다시 건질 수 있는 부분도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K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면서 앞으로는 정에 이끌려 일을 그르치지는 말자. 상관에겐 할 수 있는 한 어떤 방법을 스스로라도 진급을 빨리 하자는 결심을 했다. 그런데 지점의 분위기도 가히 좋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징계를 받아 자천되어 오는 사람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무척이나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런 와중에서 박 대리는 인간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내가 K지점으로 발령받아 온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박 대리가 집으로 나를 찾아왔었다. 그는 조만간 본사에서 지점으로 조기 퇴직금에 관한 공문이 내려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였다. 이번 기회에 많은 직원들이 서로 단결하여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다른 지점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연계하면서 퇴직 개선안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사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이런 방향에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서명을 부탁했다. 이 과장님, 우리도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하겠지만 최근에 이루어졌던 퇴직의 흐름을 보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퇴직을 당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50대 초반, 심지어 40대 중반인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자제가 대부분 겨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가 돈이 최고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퇴직을 시켜 마치 한쪽 날개가 꺾인 독수리 마냥 집안 구석에 처박혀 부인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 회사도 임금 정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 정점제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과장님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선진국의 일부에선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일정한 나이와 직급에 해당되면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단계적으로 삭감을 시켜나가는데 그 삭감한 몫은 당연히 신입사원 채용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고 퇴직시킬 대상도 그 잉여금만큼 줄여 정년퇴직을 보장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의 고질적으로 저효율의 측면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는 고위직과 장기 근무자의 임금을 동결시켜 그 여분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이용하거나 퇴직자의 정년까지 보장하다는 제도 아닙니까? 이론은 좋지만 그게 실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위직이라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과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현대의학이 발달하여 인간들의 수명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유럽에서는 벌써부터 정년퇴직을 65세로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일본도 개정할 법으로 상정해 놓았고요. 그런데도 지금 사회가 정작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50살, 아니 40대 중반이면 벌써 퇴직을 준비해야 하거나 퇴직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은 괜찮겠죠. 그러나 사회라는 것이 어디 그런 자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퇴직을 당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하여 지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점은 같이 살자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여 임금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서명은 해주었지만 나는 박 대리가 하는 말이 이론은 뛰어나지만 현실감이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 박 대리가 말한 내용 중에서 어쩌면 조기 퇴직 대상에 내가 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내 나이가 그러했고 더구나 징계까지 당했으니 그런 일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마침 직속 상관인 김상무를 선택했다. 어느 면모로 보나 김상무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쉽게 수용해 줄 수 있을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며칠 동안 김상무의 동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마침 결제를 내던 중 은근히 속에 담아왔던 말을 꺼내었다. 김상무님, 언제 저녁에 한번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과장,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이 과장이 이곳으로 발령을 받고 온 지도 여러 날이 지났지만 식사다운 식사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예,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곳에서 근무를 먼저 시작한 내가 한턱 사야 도리가 아니겠소? 아닙니다. 마침 제가 며칠 전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집 음식이 일품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아낸 후 김상무와 식사하면서 끝내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금을 드렸다. 이제는 나도 아내가 요구했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 비록 때늦은 감이 있었지만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자 반응은 금방 나타났다. 결제를 낼 때도 남들보다 쉬웠고 김상무의 언제나 화색이 도는 낯빛을 보면서 지냈다. 오랫동안 미숙한 대인관계로 상관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나는 처음으로 직장 생활에 대한 재미가 솔솔해짐을 느꼈다. 진작부터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하는 후회가 막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 자신만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어두운 거래를 했다는 일말의 양심가책을 항상 가슴 언저리에 붙이고 살았다. 그리고 한번 그런 관계를 맺은 후부터 바로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뒤따랐는데 그런 모종의 거래는 한 번으로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간과한 사실이었다. 그 후로도 김상무는 나에게 엉거리 접대받기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했다. 정작 그렇게 정성을
받아들였건만 막상 그런 일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